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젊은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무법지대가 되어버린 중국을 떠나 오직 한국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행을 택하는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사연은 중국에서 오신 린 샤오잉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 샤오잉입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선전에서 IT 기업 바오지에 다니고 있어요. 직급은 제품 기획팀의 중간 관리자, 나이는 31살이에요. 겉보기엔 안정적인 직장에 대도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보기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침 7시 반 지하철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저는 매일 견딘다는 느낌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정말 그 말 그대로예요. 버티는 거요. 선전 지하철 3호선, 출근길이면 말도 못하게 미어터지거든요. 정말 숨 쉴 틈도 없을 만큼 밀려요. 그 틈을 타서 누군가가 저를 만져요. 손등인지 손바닥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은밀하게 움직이려 해도 몸을 돌릴 공간이 없고 소리라도 내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겠죠. 결국 참아요. 참다가 내려서 경찰서에 가요. 그런데요, 그 경찰들 하나같이 똑같이 말합니다. CCTV 없어요. 목격자도 없죠? 그러면 처벌 어려워요. 이제는 그 표정까지 기억나요. 괜히 귀찮게 왜 왔냐는 얼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말하죠. 여기선 이런 일 많아요.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여기선 이런 일 많다는 거요. 그러니까 제가 당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회사는 더 숨막혀요. 같은 팀에 있는 남자 동료들 사이에서 여자인 제가 리더라는 이유 하나로 공기 자체가 다릅니다. 회의 때는요, 제가 말하면 누군가는 항상 중간에 끼어들어요. 아니면 들은 척도 안 해요. 어떤 날은 부장님이 대놓고 말했어요. 여자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부드럽게 말해봐요. 그 말,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말이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 무뎌지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같은 팀의 루웨이 씨, 항상 웃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요. 얼마 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날 아침 회의가 끝나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니 점심시간에 뉴스가 떴어요. 회사에서는 개인적인 우울증 때문이라고 정리했지만 다들 알았어요. 지속적인 성희롱, 회식 때마다 따라붙던 상사의 시선,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그녀의 말들. 제가 아무 말도 못한 게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저도 알았거든요. 그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그녀가 남긴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샤오잉, 나 너무 지쳐. 그냥 좀 사라지고 싶다. 그 메시지 읽고 또 읽었어요. 아무 말도 못한 제가 너무 미웠고 무서웠어요. 나도 저렇게 될까봐. 며칠 후였어요. 퇴근하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기사를 보다가 한국의 미투 운동이라는 키워드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피해 여성들이 실명을 공개하고 고발을 했고 사회가 들썩였다고 하더라고요. 처벌도 받았다더군요.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피해자 보호 시스템, 실형 선고. 그런 단어들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동시에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한국은 저한테 너무 먼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행 여성들이라는 포럼을 알게 됐고 거기서 어떤 글을 봤어요. 한국에서 지하철 타는 게 무섭지 않아요. 밤에 혼자 걸어도 괜찮아요. 경찰이 피해자 편을 들어줘요. 신고하면 실제로 가해자가 처벌받아요. 솔직히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과장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런 글이 하루 이틀 지나도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이제 숨 쉬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어요. 숨 쉬는 법. 저도 그거 잊고 살았거든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또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발소리가 일정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도 그 그림자가 느껴졌어요.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핸드폰을 손에 꽉 쥐었어요. 계단을 뛰어오르고 문을 열고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온몸이 땀에 젖어 있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여기선 못 살겠어. 도망이 아니라 생존이야. 부모님은 절 이해하지 못할 거고 회사는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이해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다시 숨 쉬고 싶으니까요. 한국. 저한테는 너무 낯설고 멀고 두려운 나라였는데 이젠 그곳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 저는 한국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숨을 한 번 쉬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던 다시 숨 쉬는 법일지도 모르겠네요. 비자 신청을 결심하고 나서부터는 하루하루가 더 숨막혔어요. 회사를 나가면 왠지 주변 시선이 더 무겁게 느껴졌고요. 회의실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되고 보고서를 쓰다 말고 자꾸만 한국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했어요. 부모님께 말해보자. 그날 주말 광저우 고향집에 갔어요. 오랜만에 집밥 먹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차도 같이 마셨어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길래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한국으로 워킹 홀리데이 가보려고 해요. 딱 그 말 한마디 꺼냈는데 분위기가 바로 식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바라보셨고 어머니는 잠깐 놀란 눈으로 절 보시더니 곧바로 말을 꺼내셨어요. 한국은 왜? 거기 위험하잖니. 너 뉴스 못 봐? 중국인 차별 많대. 회사도 다니고 있잖아. 너 자리 그렇게 쉽게 얻은 거 아니지 않니? 두 분 다 왜 가느냐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제가 회식 자리에서 당한 일, 상사의 모욕적인 말,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겪은 공포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들으려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감정적으로 구는 것처럼 몰아가시더라고요. 여자들은 원래 좀 참고 살아야 해. 사회가 그런 걸 어떡하니? 내가 예민한 거야. 딴 사람들은 잘만 다니는데. 그 말 듣는데 마음이 탁 막히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결국 나를 이해하진 못하겠구나. 그날 밤 고향집을 나서면서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기차 창밖으로 흐르는 불빛을 보면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괜찮아. 혼자라도 간다. 도시로 돌아온 다음 날 회사에서도 한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점심시간 친하다고 생각했던 후배에게 말했더니 바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이요? 왜요? 진짜 가요? 중국 여자들이 거기 가면 차별 엄청 심하대요. 한국 남자들 다 성형했다던데 왜 거길 가고 싶어 하세요? 그 말 듣고 헛웃음이 나왔어요. 무지함이 무섭다는 게 딱 이럴 때구나 싶었죠. 또 다른 동료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지금 간다고. 우리 팀에 손 빠지면 누가 그 일 다 감당해요? 이기적이네요. 같이 일하던 사람들 생각은 안 해요? 참 이상하죠. 제가 겪은 고통은 누구 하나 공감하지 않으면서 제가 그 자리를 떠난다는 건 그렇게 불쾌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며칠 후 결국 부장님에게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비자 준비로 휴직을 고려하고 있고 출국 계획이 있다고요. 그랬더니 얼굴이 굳더니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샤오잉 씨, 지금 이 시점에 프로젝트 중인데 게다가 한국 그쪽에서 뭘 배우겠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한번 회사를 나가면 돌아올 자리는 없을 겁니다. 그 말 협박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떠났으니까요. 그날 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사직서를 썼습니다. 손은 좀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비자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서류도 많고 번역도 해야 하고 계획서까지 써야 했거든요. 혼자 하려니 막막했는데 SNS에서 청이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지금은 정착해서 살고 있는 분이었죠. 메시지로 조심스럽게 도움을 부탁드렸더니 금세 답장이 왔어요. 당연하죠.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아져요. 지금 이 결심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오신 거예요.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밤마다 이력서를 영어랑 한국어로 번역하고 재정 증명 서류 준비하고 계획서에는 제가 한국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진심으로 담았습니다. 비자 접수날 광저우 주재 한국 영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제 또래 여성들이 꽤 많았어요. 서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이유로 여길 찾은 거구나. 제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 가시는 이유가 저랑 비슷할까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더는 여기서 숨 쉴 수 없어서요. 그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 둘은 그 상태로 몇 분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준 건 아닌데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자 접수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아파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 문을 열면 다시 익숙한 일상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이젠 그 일상이 더는 저를 붙잡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탈출 중이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떠나는 거다. 비자 승인 통보 메일을 받은 날, 저는 회사 복도에서 주먹을 꽉 쥔 채 잠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자 하나, 이메일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메일 제목은 아주 단순했어요. 대한민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 안내. 딱 그 문장. 근데 그걸 보고 나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됐어, 진짜 됐어. 그날 밤 사직서를 최종 제출했습니다. 부장은 마지막까지 씁쓸한 얼굴로 말했죠. 한국 같은 데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널 받아줄 사람 없을 텐데. 그 말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금까지도 아무도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 선택하려고요. 공식적인 마지막 출근 날 제자리를 정리하면서 많이 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울었어요. 오히려 손이 가벼웠습니다. 다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필요한 걸 찾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출국 날 광저우 바이윈 공항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면서도 실감이 안 났고 입국 심사대에 서 있을 때도 그냥 출장 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한국 땅을 밟는 그 순간, 인천공항의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그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살았구나. 청희 씨가 공항까지 마중 나와줬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 알던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면서 제 손을 꼭 잡았을 때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샤오잉 씨, 고생 많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서울로 가는 공항버스 안 창밖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냄새부터 다르네요. 청희 씨가 웃더라고요. 처음엔 그렇죠. 근데 금방 익숙해져요. 그리고요, 여기선 밤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도착한 곳은 강서구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낡았지만 깨끗했고 방 안에서 창문을 열면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광저우에선 창문도 못 열었거든요. 소음도 심했고 무엇보다 밖이 무서웠어요. 첫날 밤 저는 창문을 열어놓은 채 잠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주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이 잤어요. 다음 날 청희 씨가 저를 데리고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지하철도 탔고 편의점도 갔고 동대문 근처까지 걸어갔죠.
가장 놀라운 건 지하철에 여성 전용 칸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엔 그런 칸 없어요? 제가 물으니까 청 씨가 말했어요. 필요 없어요. CCTV 다 돼 있고 신고하면 바로 잡혀요. 여긴 그런 거 하면 진짜 처벌받거든요. 그 말 듣고 너무 이상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지하철 안에서 몸을 움츠릴 필요가 없다는 게 이렇게까지 편안한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청 씨가 소개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한지우라는 변호사님이셨어요.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이었는데 눈빛은 되게 강했어요. 카페에서 셋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중국에서 어떤 일 겪으셨는지 들었어요. 여기선 그런 일이 없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피해자가 죄인처럼 몰리는 일은 훨씬 적어요. 저희 단체에서 외국인 여성들 돕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 말에 저는 그만 울 뻔했어요. 그동안 그런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얼마나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뒤 저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어요. 중국어 가능, IT 기획 경력, 한국어 중급. 별 기대 없이 올렸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중소 IT 기업에서 중국 시장 담당자를 찾고 있대요. 면접은 반쯤 영어, 반쯤 한국어로 진행됐는데 면접관이 질문할 때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끝나고 나서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현장 경험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말해주셨고요.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직원은 아니고 계약직이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처음으로 제 능력으로 평가받았다는 느낌, 그게 너무 컸어요. 출근 첫날 팀장이 제게 말했어요. 린 샤오잉님, 잘 오셨어요. 저희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광저우에서는 한 번도 못 들어봤던 말이었어요. 늘 제가 어딘가 부족하다고, 여자는 숫자로만 채워져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긴 달랐어요. 적어도 여기선 저를 인간으로 봐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원룸 창문을 열어두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여기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중이구나. 새 직장에서 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업무는 익숙해져 가고 있었지만 퇴근 후 집에 오면 마음이 조금 허전했어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고는 있었지만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날도 그렇게 쓸쓸하게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한지우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샤오잉 씨, 혹시 요즘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 포럼에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문서 번역 같은 걸 부탁하시려나 싶었어요. 근데 직접 만나서 들은 얘기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요즘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여성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 늘었는데 언어 문제도 있고 정보도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샤오잉 씨가 직접 겪으신 입장에서 우리가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개발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 듣는데 심장이 뛰었어요. 누군가 제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처음이었거든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하죠. 그날부터 퇴근하고 나면 포럼 사무실로 향했어요. 낮에는 IT 회사 직원, 밤에는 자원봉사자. 바쁘긴 했지만 오히려 몸보다 마음이 훨씬 가벼웠어요. 플랫폼 이름은 다시 시작하는 곳이었고 비자 정보, 주거, 취업, 한국어 교육, 심리 상담까지 여성 이주자들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정보가 담긴 종합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맡은 건 중국어 버전 페이지 개발과 콘텐츠 검수였고요. 혼자서 야근하면서 번역하고 틀린 문장 고치고 중국 여성들이 어떤 정보에 더 반응하는지 분석하는 게 저에겐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어갔어요. 플랫폼이 정식으로 오픈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상담 요청이 200건을 넘었습니다. 그중 70%가 중국 여성들이었고 대부분 저랑 비슷한 경험을 했던 분들이었어요. 어느 날 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샤오잉님, 당신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저도 한국행을 준비 중입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저를 또 울게 만들었어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나선 게 아니었는데 그냥 제 이야기를 나눈 것뿐인데 그걸 보고 누군가가 삶을 바꿀 결심을 한다는 게 너무 큰 일이더라고요. 며칠 뒤 한지우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 편지 꼭 샤오잉 씨가 직접 읽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보낸 사람은 루웨이 씨의 여동생이었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샤오잉 언니. 언니 방송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우리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언니처럼 한국행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때 아무도 우리 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제 언니 목소리가 누군가의 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 편지를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루웨이 씨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늘 제 안에 있었는데 그녀의 동생이 제게 이렇게 말해주는 걸 보고 처음으로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더 열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상담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에 일일이 답글 달고 직접 줌으로 연결해서 대화도 하고 한국에 막 도착한 여성들을 위한 오프라인 모임도 열었어요. 하루는 포럼에 처음 온 한 여성이 말했어요. 광저우에서 성희롱 신고했다가 되레 해고당했어요. 여기선 달라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얘기를 들어주는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듣고 또 울컥했어요. 그 감정이 뭔지 아니까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저는 잘 아니까. 한지우 변호사님은 점점 더 많은 일을 제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하셨어요. 샤오잉 씨, 포럼 내에 중국 여성 지원팀을 따로 만들려고 해요. 디렉터로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광저우에선 제 아이디어가 무시당하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선 제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울 밤거리를 혼자 걸었습니다. 광저우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바람이 시원했고 가로등 아래 그림자도 평온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길을 혼자만 걷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처음 한국 땅을 밟은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살아남기 위해 도착한 이곳이 이제는 저의 삶이 되는 공간이 되었어요. 포럼 활동은 점점 커졌고 다시 시작하는 곳 플랫폼은 매달 수백 명의 여성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됐어요. 상담, 통역, 취업 정보, 법률 자문, 심리 치료까지 이젠 진짜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어느 날 한지우 변호사님이 제게 말했어요. 샤오잉 씨, 우리 이제 외국인 여성 정책을 바꾸는 회의에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법무부 쪽에서 자문을 요청했어요. 당신 경험이 필요하대요. 저 말 그대로 얼떨떨했어요. 광저우에서 목소리를 내면 예민하다던 사람이 지금은 정책을 만드는 회의실에 초대받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금씩 더 바빠졌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포럼 내부 회의에서 처음 보는 한국인 변호사 한 명이 참석했는데요. 그 사람이 지금 제 남편이에요. 이름은 김준호, 포럼의 법률 자문이었고요. 처음엔 그냥 동료였어요. 업무만 주고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의 끝나고 조용히 물어보더라고요. 샤오잉 씨, 오늘도 밤길 혼자 걸어요? 그 말이 너무 다정하게 들렸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커피를 마시고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제가 만난 어떤 사람과도 달랐어요. 제 일을 진심으로 존중했고 제 말을 끊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를 대등한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중국인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준호 씨가 광저우까지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제가 웃으며 사는 모습을 보시더니 어느 순간 마음을 조금 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그걸로 됐다. 그 말 듣고 진짜 울었어요. 그동안 이해받지 못할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결혼식은 작고 조용했어요. 청 씨, 지우 변호사님, 포럼 식구들이 함께 와서 축하해줬어요. 한국에서 가족이 생겼다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병원에서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이네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제가 지옥 같던 삶을 버티고 여기까지 온 그 길 위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주고 있다는 게 너무 기적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몸을 챙기고 마음도 챙기고 주변 여성들에게도 더 따뜻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이제는 저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니까요. 1년 반이 지나고 포럼 창립 3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참석했고 그동안 도움을 받은 분들이 모두 편지와 선물을 들고 왔어요. 지우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샤오잉 씨, 마지막 연설 부탁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줄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근데 딱 마이크 앞에 서서 사람들 눈을 보니까 거짓말처럼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린 샤오잉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그저 숨 쉬고 싶었어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말해도 외면당하던 그 나라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덕분에 저는 다시 말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 내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자꾸 났어요. 뒤에서 준호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해주고 있었고 무대 아래에서는 청희 씨, 지우 변호사님, 루웨이 씨의 동생, 플랫폼을 통해 한국에 온 수많은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이 공간이 누군가에겐 마지막 희망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의 가족이고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연대로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날 밤 한강을 따라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릴 수 없었어요. 저는 그중 하나를 향해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루웨이, 보고 있지? 이제 우리 다르게 살고 있어. 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여기 있었을 거야. 그리고 나랑 같이 이 자리에서 웃고 있었을 거야.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린 샤오잉입니다. 광저우에서 탈출했고 서울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고통은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